빗속의 눈물처럼 객실로 돌아와 방금 다른 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적어내려가기 시작한다. 잠시 후면 노비시비르스크에 도착한다. 그 무엇도 작은 것 하나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누가 무엇을 물어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한 대답을 빠짐없이 기록해둔다면 내 안을 들여다보며 성찰할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차에 좀 더 머물 것 같아 나는 힐랄에게 바이올린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카메라만이 그녀를 찍을 것이고 그녀의 연주는 대중에게 알려질 것이다. 하지만 기자는 지금 바로 내려서 테이프를 편집국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사이 힐랄은 바로 내 객실 옆에 빈 방에 두고 왔던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온다. 여자 편집자가 나선다. 그런데 여기 계속 머물고 싶으면 객차 숙박비를 나눠내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안 되는 우리 공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 눈빛에서 뭔가를 보았는지 더 고집을 부리진 않는다. 기왕 가져왔는데 한 곡 연주해 줄 수 있을까요? 야오가 힐랄에게 말한다. 나는 열차 안 스피커를 꺼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힐랄에게 짧은 곡으로, 되도록 아주 짧은 곡으로 연주해달라고 말한다. 그녀가 연주를 시작한다. 객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화된다. 모두가 그렇게 느꼈음이 분명하다. 끝없이 계속되던 피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깊은 평화를 몇 시간 전 내 객실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큰 평화를 느낀다. 왜 몇 달 전 나는 더 이상 신성한 에너지와 접촉할 수 없다고 불평을 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언제나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일상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말은 해야겠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니 아무거나 듣고 싶은 것을 질문해 주십시오. 내가 말한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닐 테지만 그건 설명해봐야 소용없다. 과거 어느 곳에선가 나를 만난 적이 있죠? 힐랄이 묻는다. 여기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그것이 그녀가 내게서 듣기 원하는 대답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의 거리를 재듯 시간을 측정하는 것에 습관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은 움직이는 것도 멈춰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변화하는 것일 뿐 우리는 이 끊임없는 변화 안에서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알레프요.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은 기차가 몇 시에 떠날 것인지를 알아야 할 때라면 중요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요리를 할 때조차 그렇죠. 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때마다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힐랄이 물꼬를 트자 모두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들로부터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요? 우리는 과거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그 결과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고통받았고 과거에 사랑했고 과거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은 현재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현재에는 현재의 도전, 현재의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과거를 탓해서도 과거에 감사해서도 안 됩니다. 매번 새로 맞이하는 사랑의 경험은 이미 지나간 사랑의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경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을 순간적으로 시간 안에 고정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는 질문한다. 노력해 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생은 지옥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내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내도 나도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행동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녀 역시 내가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겠군요. 사랑은 하나의 지점인 알레프 안에 존재하는 끝없이
변모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로 인한 유일한 결과는 고통뿐입니다. 나는 질문을 끊으며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대로 존재합니다. 남을 탓하는 일이야 언제나 쉽죠. 세상을 탓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거두는 성공과 실패는 온전히 당신 책임입니다. 시간을 멈추려고 애써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에너지만 낭비하는 셈이 될 겁니다. 갑자기 기차가 급제동을 하고 모두가 깜짝 놀란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계속 이해하고 있지만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도 그런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 기차가 멈추지 않고 사고가 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안드로이드가 말했듯 모든 기억들이 빛 속의 눈물처럼 사라져버린다고 말이죠.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 안에 보관됩니다. 내 첫 입맞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내 뇌의 어느 숨겨진 곳에? 이미 멈춰버린 일련의 전기 충격 안에? 지금 나의 첫 입맞춤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나는 결코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여기, 내 가까이에 있어요. 그것은 내 알레프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예요. 그 문제들이라는 것은 당신이 과거라고 부르는 것 안에 존재하고 당신이 미래라고 부르는 것 안에서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들 때문에 당신의 정신은 마비되고 오염되고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낡은 해결책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 그들이 개인사라고 판단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견해를 밝히지 않아 나는 계속 설명한다.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거기에 성공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당신은 우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는 모든 해결책과 모든 문제가 담겨 있지요.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찾아가세요. 우주는 그 안에 과거를 품은 채 수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변화 하나하나를 생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바뀌어도 당신이 여전히 같은 사람이듯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변화할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예칸덴부르크에 있었을 때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 역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의 내가 아닙니다. 이 기차는 힐라리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 장소에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저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할 뿐. 하지만 언젠가 이 생도 끝나지요. 야오가 끼어든다. 끝난다고요? 죽음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렇지만 선생이 말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잃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들은 우리 생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다른 방에 머물고 있을 뿐이죠. 나는 옆 객차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나와 당신과 우리 모두와 같은 시간에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 다른 객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개의 객차로 이루어진 기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 칸에 탔다가 때로는 저 칸에 타고 꿈을 꾸거나 기이한 경험에 휩쓸리면 이 칸에서 저 칸으로 가로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을 보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데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 즉 과거에 우리 자신이 있었거나 앞으로 우리 자신이 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에너지는 한층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 어느 순간 에너지와의 접촉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사랑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언제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야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전에 그가 내게 한 질문은 이제 그 답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린 우리의 적들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답한다. 마법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여행자라는 흥미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차 안에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잘못을 바로잡고 갈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말에 이르기 위해 여러 번의 생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다하도록 서로 만나고 또 헤어지길 반복합니다. 한 번 돌아온 후에는 떠나고 떠난 후에는 또 돌아오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가 전체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존재합니다. 다만 하나의 세포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의 세포는 파괴적인 암을 유발해 유기체의 많은 부분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심신의 안정을 불러오는 호르몬을 분비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세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우주가 전진하기 위해서이고 육체가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듣고 있지만 알아듣지는 못한다. 좀 더 명료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철로와 바퀴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금속이 내는 마찰함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의 존재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철로이고 철로의 존재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바퀴입니다. 금속에서 나는 소음은 중요치 않아요.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 불만의 함성이 아니죠. 이제 에너지는 거의 사라졌다.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해오지만 이제는 일관된 자세로 답변할 수가 없다. 모두 이제 멈춰야 할 때라는 걸 깨닫는다. 고맙습니다. 야오가 말한다. 내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나 역시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이자 모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힐라를 대하는 내 태도가 변한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테니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도리어 한 나약한 영혼이 우리가 질투라고 일컫는 사람을 저속하게 만들 뿐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힐라과의 만남은 내게 어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문이 아닌 다른 문이었지만요. 그 문을 통해 나는 내 삶의 다른 차원으로 건너갔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른 객차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지금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해요. 다른 차원, 다른 객차. 맞아요. 신께서 오로지 그분만이 아는 이유로 이 기차를 멈출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같은 기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객실에만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그 생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과거의 나였던 사람이고 미래의 나일 사람입니다.
모스크바의 한 호텔 앞에서 힐라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내가 쓴 산 꼭대기에 피운 불 이야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성스러운 불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지요. 위대한 랍비 이스라엘 샘 토브는 그의 백성이 박해맞는 것을 보고 숲으로 가서 성스러운 불을 피우고 신께 그의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을 간청하는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에 신께서는 기적을 내려주셨어요. 이후 그의 제자인 메즈리크의 마지드는 스승의 발자취를 쫓아 숲속의 같은 장소로 가서 말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저는 성스러운 불을 지필 줄은 모르지만 특별한 기도를 알고 있나이다.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자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고 자신의 백성들이 박해받는 것을 보고 랍비 사소부의 모세 리브는 숲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신성한 불을 지필 줄도 모르고 특별한 기도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신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 랍비 리진의 이스라엘이 휠체어에 탄 채로 신께 말했습니다. 저는 신성한 불을 지필 줄도 모르고 기도문도 모르고 숲속의 그 장소를 찾지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당신께서 제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신성한 에너지가 아닌 나 자신이다. 그러나 나는 성스러운 불을 다시 지피는 방법도 심지어 그 불을 왜 지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수는 있다. 그녀에게 친절히 대해 주십시오. 힐랄은 못 들은 척하고 있다.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다.